네, 어벤져스 전략회의 7월 7일 일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렇게 정치판 상황을 쭉 보면서 내가 비정상인가? 아니면 정치가 비정상인가? 요즘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내가 그동안 30년 동안 취재해왔던 이 정치판이란 조 자체가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지금 저는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부인의 문자를 일십했다고 해서 너 당대표 못해. 너 징계해야 돼. 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지금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문자 꼭 오면 꼭 빨리 답변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조금 있으면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중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원님 저한테 네. 제가 문자 보낸 거 대답 안 하시면 네. 저 바로 징계할 겁니다. 앞으로 항상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음 처리 안 해놓고 네. 하겠습니다. 그거 아주 이제 밤에 자다가도 바로바로 일어나서 그냥 네. 답변해야 되고 아마 특히 이 고위층이 오신 문자 안 보내면 대역죄인이 될 것 같습니다. 참 저는 이런 정치 상황을 정말 듣도 보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우리 정치가 이렇게 되었는가? 특히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보면 참 예를 들어서 이 답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대표를 못 나갈 만큼 징계를 해야 할 만큼 정말 중대한 일인가요? 영부인 전 이 문자를 일십했다고 너 대표 안 돼. 오늘 징계위원회 올라가자. 이렇게 해야 될 정말 중대한 일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걸 막 옹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디 지금 영부인이 문자 보냈는데 그거를 일십하냐? 당연히 그 대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서 그동안 좀 멀쩡했던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요즘 헷갈리는 국면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요 민주공화국입니다. 자, 민주공화국에서 영부인이 문자를 보냈는데 이 답을 안 했다고 해서 대표직을 못하라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런 거를 공개를 하는 것 자체도 보면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어쨌건 이 문자 파동이 지난 목요일 CBS 김규환이라고 하는 논설실장이 그걸 공개한 이후에 일파만파 커지고 있고 조금 전 원래 3시에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네. 어디 감히 지금 일십하느냐. 너 더 안 된다. 너 대표 못 나와. 라고 한 모양인데 아마 본인들도 좀 창피했던 모양이죠. 바로 취소를 했습니다. 참 하도 기가 막혀서 어떻게 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얼굴 누군지 한번 제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런 분들의 이런 생각길 어떻게 제가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다 또 다른 나경원 후보는 해당 행위라고 그러고 또 원희룡 후보는 이걸 가지고 아주 그냥 비난하고 있으니 글쎄 도대체 이게 해당 행위인지 아닌지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정말 판단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은 혼란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하루하루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지원님 그냥 얼굴 살이 속 빠졌어요. 네. 마음고생 많으시죠? 욕을 별의별 욕을 다 얻어먹고 있어. 네, 아마 평생 욕을 며칠 예. 사이에 다 먹은 것 같아요. 이 덕분에 좀 수명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일단 우리 지호님이 이제 지금 캠프의 상황 실장을 맡고 계시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 상황 자체를 좀 조목조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또 그거에 대한 다른 또 이야기 반론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것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과연 이게 정말 우리가 보수 우파의 어떤 중심적인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이것조차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오늘 반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러니까 진짜 참 제가 주변에 듣는 게 조롱밖에 없습니다. 이야 참 이런 정당이 있을 수 있냐라는 참 조롱. 요즘 코미디도 오히려 코미디에 대한 모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 같으면 이런 경우 이제 오늘 그 연판장 돌리고
기자회견, 한동 후보 사퇴 촉구 기자회견, 이게 뭐 친위 쿠데타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네. 뭐 친위 쿠데타 불발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쓰기에는 이 행동 자체가 정말 깃털보다도 더 가벼운 행동 같아요. 네. 깃털보다도 더 가벼운 행동이고요. 거기 뭐 이제 과거에는 이런 거 제가 뭐 논평할 때 뭐 허무 개그다 뭐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랬는데 그 개그맨들이 가만히 아니 있어요. 개그맨들에 대한 모욕 같아요 이거는. 네. 개그맨들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개그맨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어젯밤부터 오늘 사이에 있었던 이거는 뭔가 새로운 우리가 신조어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그는 재밌기라도 하죠. 그러니까요. 재미도 없어요. 네. 재미도 하나도 없는 지금 개그보다 더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요. 저희가 지금 조금 전 3시에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게 뭐 제2연판장 사태라고 그러는데 진짜 참 속아 웃을 일인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 문제를 좀 짚어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번에 문제는요, 뭐 일시 민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영부인과 비대위원장이 했던 문자가 이렇게 일반 기자들한테 공개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데는 근본적인 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개인적인 문자가 이게 왜 이렇게 흘러서 왜 이렇게까지 공개될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저는 원천적인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곽상은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데요.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권했다고 지금 아주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뭐 지호님도 힘들지만 저도 좀 힘듭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뭐 이 원희룡 후보도 잘 알고 나경원 후보 잘 알고 다 잘하는 분인데 왜 편을 안 들어주느냐 뭐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도 뭐 한동훈 후보 굳이 뭐 편드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입장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게 뭐 어떤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갖고 보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라는 판단에서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물론 그것이 일부분들한테는 뭐 다르게 들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어떤 기자적 양심에 따라서 어떤 사태 자체를 굉장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조목조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오늘 기자회견, 네. 이게 지금 취소가 된 겁니까? 예, 보류가 된 겁니까? 예, 취소됐습니다. 취소됐고요.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이런 분열을 획책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겠다. 앞으로 또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은 엄중하게 이거를 처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고민할 게 없이요. 명백한 당원 당규 위반입니다. 어디 위반이죠? 그러니까 당규에 보면요. 네. 이런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 있어서는요.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각 후보 캠프에 국회의원이건 당협위원장이건 공식적인 직책을 못 갖는 이유도 네.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움직이는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멀쩡히 입후보해갖고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한테 너 해당 행위 했으니까 후보직 물러나라. 이건 이른바 낙선운동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명백한 전 당규 위반이고 그러면 저건 어떻게 처분이 돼야 되느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 됩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소를 안 하면 저건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요. 윤리위원회에 가면요. 이건 너무나도 명백한 당규 위반이기 때문에요. 저거는 좀 중벌, 좀 중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말이죠. 이 천목회하고 또 다른 뭐 성찰과 가공가 반성인가 원외 위원장 네. 조직이 2개가 있잖아요. 천목회는 좀 젊은 개혁파, 소장 개혁파고 이제 조금 나이 드신 그룹들이 이제 성찰과 가고인데 합동으로 했어요. 합동으로 해서 1시간 단위로 이제 4명의 후보를 불러서 다 이걸 하고 나서 저녁 때부터 이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전화를 돌렸다는 게 그러니까 혹시 누가 돌리는지는 뭐 나왔어요? 4사람으로 지금 뭐 지목을 했는데 그 중에 분명한 것은 박종진
인천 서구 당협위원장. 아니 그분은 선관위원 아니에요? 선관위원이에요. 그 뭐 이 채널A 저 TV조선 앵커 해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낮이 익을 텐데 박종진 이 사람이 그 전화를 돌렸고 또 최고위원회 출마한 서울 성북을의 이상규 후보 있잖아요. 네, 갈비집 하시는 분. 예, 그 성북에서 갈비찜을 크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전화를 돌리고 또 이제 그 남양주에 그 남양주 시장 하다가 이쪽으로 입당한 사람 있잖아요. 조광한 그분도 뭐 전화를 돌렸다는데 이 전화 내용은 네. 오늘 오후 3시에 한동훈 후보 자격이 없다.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데 참석할지 1. 참석한다. 2. 참석은 못하지만 이름은 올린다. 3. 둘도 못한다. 이 셋 중에 하나를 빨리 대답해라. 예스가 노가 확실히 대답해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막 돌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한테 돌리다 보니까 이분들이 간이 거의 배 밖으로 나왔어요. 네. 그런 거를 아름아름 뭐 숨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아름아름 숨어서 해도 들키기가 쉬운 건데 내놓고 한 거예요. 내놓고. 그러니까 벌써 밤에 이제 이게 돈 거예요. 그걸 받고 이런 무슨 XX 같은 짓을 하고 있어. 어허. 벌써 이게 어젯밤에 난리가 난 거예요. 원의 그 그래서 당협위원장들. 김종혁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그 글을 올렸군요. 한밤중에 그 글을 올린 게 그래서 그거 올린 거예요. 근데 좀 네. 궁금한 게 이분들이 왜 사퇴하라 그런 거예요? 사퇴 이유는요. 네. 익십이 해당 행위다. 일십이 해당 행위라고? 예, 익십이 해당 행위여서. 문자 이거 답 안 보내면 그게 해당 행위입니까? 예, 그게 이제 어제 근데 말이죠. 원희룡 캠프에서는요. 네. 이걸 자신들 캠프하고는 뭐 무관한 일이라고 이제 이 기자회견은 네. 원 캠프하고는 무관하다 그랬는데 원희룡 후보가 어제 그 기자들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해당 행위가 명백한데 익십이 나경원 후보도 해당 행위라고 했고 네. 근데 이제 나경원 후보 그 얘기 한술 더 떠서 이건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행위인지 아닌지를 가리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면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그냥 해당 행위다 하는 이제 정치적인 레토릭만 사용했는데 원희룡 후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윤리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저 문자 답신 안 하면 바로 이 엄청난 징계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저께 그 CBS 노컷 뉴스에 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두 눈을 의심을 했는데 당 일각에서는 익십이 심각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거기서 징계 여부를 논의해야 되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은 당원권 정지가 가능하다. 당원권 정지가 되면은 후보 자격 박탈돼 갖고 한동훈은 중도 하차하게 된다. 중도 하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갖고 무슨 이런 당 일각이라니까. 뭐 당이 워낙 크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뭐 이런 헛소리 떠드는 사람도 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제 원희룡 후보가 본인 입으로 이걸 확인해 준 거예요. 자, 여러분 앞으로 국민의힘 혹시 당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당원분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원분들은 아마 누가 문자 보냈는데 이거 당에서 대표가 문자 보냈는데 답변 안 하시면 굉장히 큰 화를 당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기자회견 한다는 소리 듣고 에이 가짜 뉴스겠지 지금 이거를 예를 들어서 문자를 답을 안 보냈다고 이게 해당 행위다? 아니 진짜 나경원 후보하고 원희룡 후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저는 그거 자체가 참 나중에 제가 안 만나면 선거 끝나고 만나면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니 현정님 그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뿐만 아니라 뭐 몇몇 고위층들이 고사포 처형당할 때 뭐 졸았다. 그렇죠. 졸아서. 네? 김정은 장군님께서 수령님께서 교실을 하고 있는데 꾸벅꾸벅 졸았다. 그 이유였죠. 그리고 고사총으로는 그냥 딴 세계로 갔잖아요. 맞아요. 뭐 그런 급이에요 거의. 그런 급. 아니 민주당은 뭐 그런 거야. 뭐 저희가 깊이 알겠지만 어떻게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는 이분들의 스스로의 판단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당내에서는
이렇게들 다들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전화를 돌렸다고 하는 이 세 사람 있잖아요. 네. 세 사람 중에 두 사람, 적어도 두 사람, 조광한 남양주 당협위원장, 그다음에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네. 이 두 사람은 이철규 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아, 다들 그렇게 이철규 얘기하고 가깝다. 있습니다. 예, 공천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조광환 당협위원장은 원래 민주당 소속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인재 영입해가지고 그 이철규 의원이 이렇게 네네. 그 통로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요. 야, 뭐 이상규 위원장도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친 이철규. 네. 그 뭐 당내에서 안팎에서 다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참 기가 막히는 상황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 밤에 기사를 이렇게 보고, 야,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일십하면 무조건 이거 뭐 아주 그냥 대역죄인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 답변을 안 했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야, 그럴 수 있냐, 뭐 어디 영부인이 그 했는데 그걸 왜 안 하냐, 뭐 그 정도의 어떤 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비판은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건 뭐 개인에 따라서. 근데 이게 해당 행위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 이 김 여사에 관련된 문제는 이미 굉장히 여론의 핵심적인 이슈였고, 또 제가 알기로 당에서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사실은 사과의 뜻을 하라는 이야기를 아주 완곡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사과의 주체가 누구죠? 당입니까? 저 대통령실입니까? 아니 그 김건희 여사죠. 그러니까요. 아니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본인이 그냥 판단해서 하면 네.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아니 예를 들어서 사과 문제를 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뭐 저 이 국방부 장관이 하듯이 총을 쏠까요 말까요 이게 아니라 네. 네가 판단해서 해라고 그럼요. 그때 저 김관진 장관이 예. 군인들에게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적이 도발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총 쏠까요 말까요? 야 네가 알아서 해라는 게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마찬가지죠. 이거는 지금 명분백 문제는 발단 자체가 일단 김 여사 문제가 발단이었고, 자 그러면 이 대통령실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예를 들어서 처리하면 되는데,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주장은 뭐냐면 이 김 여사가 뭐 이렇게 사과할 뜻이 있었는데 아니 한 위원장이 일시하는 바람에 내가 그냥 안 했어. 네. 이거 그냥 사과 안 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 결정권이 일시했다고 안 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다음 날인가요? 네. 바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서 너 이제 그만둬. 이관섭 실장이. 이관 실장이 만나서 예. 그만둬. 예, 윤 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의 뜻이다 하는데 그럼 도대체 메시지가 뭡니까? 그때 이제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거는 뭐 언젠가 밝혀질 텐데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요. 김 여사 사과 요구를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적으로도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했고 네. 또 이제 그 대통령실과의 공식 통로를 통해서도 수차례 그걸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요구를 접지를 않는다. 네. 거기서 정면 충돌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연판장이 이 문제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은 이제 나경원 의원 그때 했을 때 연판장 그때 40명인가요? 연판장 돌려서 결국 이제 주저앉혔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총선 중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게 언제냐 하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이용 의원이 네.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아마 공지한 바가 있을 거예요. 기억납니다. 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이용 의원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이 문제가 터지니까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아마 이 국회에 이 정론관을 빌렸어요. 그래서 그날 했는데 그 직전에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이용 의원을 비롯해서 일부 친윤 의원들이 30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었다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촉구를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대통령실과 뭐 등에서 이렇게 되면 선거 다 망친다. 망한다라고 해서 일부에서 참모들이 이건 안 된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서 안 된다라고 해서
결국 막판에 기자회견을 취소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 그때가 저거 보세요. 1월 23일 그러니까 이틀 후에 그걸 보도를 한 거예요. 네. 실제 움직임이 있었던 건 1월 21일이죠. 그렇죠. 1월 21일인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문자 메시지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발신한 날이 1월 19일이고요. 그렇죠. 1월 20일, 1월 20일에는 이용 의원이 뭘 하냐면요. 그 의원들 단체 톡방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월간 조선 그 편집장 출신인 문갑식 씨가 네. 그 당시에 자신의 유튜브에선가 김건희 여사가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네. 그 주장을 요약한 글을 네. 의원들 단체 톡방에 올립니다. 네. 그게 1월 20날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월 21일에는요. 그날이 이제 이관섭 실장이 대통령의 뜻이다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 내려와라. 그렇게 통보한 날 아닙니까? 그날은 뭘 하냐면요. 쿠키뉴스라는 데서 네. 윤 대통령 한동훈에 대한 지지 철회라고 하는 단독 기사가 뜨거든요. 네네. 그 기사를 또 의원 단톡방에 올린 게 이용 의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방금 전에 현정님 설명하신 30명 서명을 받았다. 그 단체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그게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하루 사이로 김건희 여사 사퇴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다음 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네. 된 거예요, 그때. 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문갑식 전 기자의 어떤 돌렸던 그 문건을 저도 한번 입수를 해서 봤어요. 예. 참 그걸 잘 이래 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퍼스트 레이디 FL로 표현했군요. 퍼스트 레이디가 싸구려 파우치를 받은 걸 다 알고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나서 놓고 이제 와서 FL 때문에 선거 망칠 것 같다고 주장하는 앞뒤가 맞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해서 범죄가 기정사실화되고 탄핵까지 당한 것이다. 사과와 용서, 관용은 정상적인 사람들과 관계에서 하는 것이며 좌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침묵도 사과의 한 방법이다. 침묵을 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를 이용 의원이 그대로 올렸어요. 그렇죠. 그대로 요거를 이제 올렸더니 네. 이제 이게 사과를 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장해찬도 이걸 보고 이제 본인의 이제 유튜브를 유튜브를 했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지금 사건의 전망을 보면 결국 이제 이런 글들을 올리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건 뒤고 그 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미 신뢰를 철회했다라는 게 이제 이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진짜 그 글이 정말 진정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과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사과회견 하는 바람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탄핵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게 사과를 하게 되면 좌파들은 더 물어뜯을 것이고 결국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라 그러면 하겠다. 그렇죠. 요 맥락이잖아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그런 맥락의 문자를 보낸 거고 한동훈 위원장은 용산과의 공식 채널을 통해서 사과해야 된다. 근데 그 용산에서는 힘들다. 네. 그 얘기를 계속 받은 거예요. 용산에서는 그 여사 사과는 힘들다. 안 된다. 그거를 받는 상태에서 또 이른바 그 여기 찐용 그룹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여사로부터 그런 걸 받으니까 야, 이거는 솔직히 알딸딸하다. 네.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근데 뜯어볼수록 이거는 사과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읽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본질이 결국 이제 김 여사께서 본인이 사과할 뜻이 있었다 그러면 그럼요. 그럼 한동훈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당의 허락을 맡을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럼요. 그럼 내가 하겠다 그러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결국은 윤 대통령이 이 21일 날 20 며칠인가요? 그 KBS 대담에서 네, 그 2월 7일입니다. 2월 7일이죠. 네. 결국 이제 사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고 예.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사과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5월 10일이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그런 맥락을 보면 결국 이제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제 쭉 이어진 겁니다. 그죠? 그럼요. 이어진 것이기 네. 때문에 이거를 당이 이야기 안 했다라고 지금 후보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의원 이제 공개적으로 이걸 이야기를 했고 네. 또 대통령실에다가도 이제 직접적으로 전달을 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대답은 너 나가라는 네.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다음에는 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가라고 나가라는데 나가라고 하는 사유가 또 왜 자꾸만 사과하라고 못 하겠다는데 어. 사과하라고 왜 그렇게 고집 부리냐? 네. 그럼 너하고는 같이 못 하겠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어떻게 설득하고 뭐 왜 뭐 관철 안 했냐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 나경원 후보, 원희룡 후보, 저 윤상현 후보 그 한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제가 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낸 적 없죠?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왜 안 냈을까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아니 근데 아니, 그럼 지금 비판하려면 그때 그냥 본인들이 이게 문제가 선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네. 지금 그런 논리잖아요. 그렇죠. 했는데 왜 비대위원장이 안 했냐고 이야기하지만 네. 제가 다시 되묻겠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공동선대위원장이었으면 그러면 비대위원장한테 아니 보십시오. 이거 지금 중대한 문제니까 빨리 사과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요청합시다. 그렇죠. 라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너 왜 안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이제 그 일부 찐년들이 그때는 사과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그때 여사가 하자는 대로 사과했으면 총선이 이렇게까지 험하게 안 깨졌을 텐데 그러고들 있어요. 네. 도대체 그 양심의 마지막 한 자락도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도 이게 굉장히 이제 곤혹스러운 모양입니다. 지금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 일체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는 입장을 피력했고요. 특히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인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부탁드린다. 대통령실은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전당대회 결과로 나타나는 당원의 국민의 명령을 충실히 따를 것이다. 라는 입장을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일단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면 글쎄 이제 이게 대통령실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렇죠. 뭐 이게 사실은 뭐 문자가 이게 공개됨으로 해서 선거에 또다시 이 문제가 되고 사실은요. 이게 뭐 우리가 전례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서울의 소리와 영부인 간의 어떤 통화 내역 이게 아주 그냥 리얼하게 참 방송에 되는 바람에 그렇죠. 선거에 뭐 결정적인 영향을 사실 그때 많이 미쳤고 그렇죠. 또 그 이후에도 지금 이 최재형 목사와의 어떤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되면서 또 한 번 이게 또 영향을 미쳤고 그랬죠. 또 이번에도 이제 이 문자가 이제 공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대통령실에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이 문제를 관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부속실은 죽어도 못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이게 아예 뭐 못 만들겠다고 결정을 네. 내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그러면 관장할 수 있는 이게 어떤 여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지금 국정에 중요한 문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가 관리를 해야 되나요? 정무수석실에서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게요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정 관계에 있어서 공식 채널은 비서실장, 정무수석 그 라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책실장 뭐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근데 여사 문제 관련해서는 어느 쪽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뭐 이게 정해진 게 없어요. 과거에는 이제 제2부속실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네. 제2부속실을 관장하는 그 책임자가 이제 그 거기도 이제 비서실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당하고 연결되는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사실상 공식적인 시스템 자체가 루트라고 할까요? 그런 게 애매한 상태입니다. 애매한 상태예요. 제가요 최근에 이 뭐 교통사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불도 많이 나고 선진국일수록 그렇습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정을 하는 거에 바로 기본적으로 이 선진국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도 이 문제가 자꾸 이렇게 나오면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문제는 뭐 이거는 우리가 건드리지 못할 문제다, 터치할 문제다라고 지금 할 수만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왜냐 전국과 이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야당이 지금 제가 두 번째 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로 넘어갈 텐데 여러분 많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